좀 아까 바둑의 어원과 그 유래에 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둑을 갖다가 이번엔 문자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을 기라고 하죠. 바둑 두는 걸 위기라 그러죠. 이제 위기. 이제 기자가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요걸 극이라 하죠. 이제 그거다 저거다. 우리가 기다 아니다 할 적에 이제 요 기자를 쓴 거죠. 이게 기다 아니다, 그거다 아니다. 저 극이자 여기 지금 요렇게도 쓰고, 또 똑같은 키인데 여기다가 돌석자를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똑같이 요것도 바둑 기자고 요것도 바둑 기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바둑인데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느냐. 이제 요 표현은, 요 바둑 기자는 중국하고 한국에서 주로 쓰는 거죠. 요거는 주로 일본에서 쓰는 겁니다. 이제 바둑은 지금은 이제 유럽으로도 많이 퍼졌지만은 원래 한중일 삼국이 주로 두었죠. 예. 왜냐하면은 한중일은 사실은 같은 핏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같은 문화권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바둑 돌을 갖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죠. 이제 바둑돌. 요거는 바둑을 만든 나무판, 그걸 위주로 한 거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공통점은 요 기가 들어있다는 거. 요건 나무목, 돌석, 요거만 다른 것 뿐이지, 요 기자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바둑을 왜 이러한 기자하고 연관을 시켰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요걸 요렇게 쓰잖아요. 요게 극이라 하죠. 극이. 그렇게 쓰는데, 요게 원래는 뭐냐면은 삼태기를 그린 겁니다. 우리가 그 청소하는 도구 있잖아요. 삼태기 뭘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까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키라 그래, 키.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옛날 어른들은 직접 이렇게 쌀 까부르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그 키의 모습을 그린 게 요거예요, 바로. 요게 이제 키의 손잡이죠, 이렇게. 손잡이 잡고서 이렇게 까불렸잖아요, 이렇게. 그 까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쭉정이하고 이제 알곡하고 갈라내는 거죠. 갈라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쭉정이는 가볍거든요. 알곡은 속에 꽉 찼으니까 무거운 거고.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그냥 흩날려가지고 떨어져, 이렇게. 그 알곡이 충실한 거는 그 키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알곡하고 쭉정이를 갖다가 걸러내기 위한 도구로 나온 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 기자가 있는데, 여기다 대나무 죽자를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그 키를 가리키는 대나무로 만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키 기자라고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나왔는데, 본래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이 그냥 갑골문에 보면은 요 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요게. 근데 이제 보면은 중심에다가 가운데 두이자를 집어넣었잖아요. 두이자.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요게 길게 이렇게 늘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솟아날 표자잖아요. 풀초자. 그래서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풀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풀초. 그 풀초라는 말 자체가 묶여 있는 데서 풀렸다. 그래서 풀 많은 곳에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싹들이 돋아 나오잖아요. 풀린 거죠, 그게. 땅 속에 있을 때는 하나의 씨앗으로 그냥 땅 속에 묶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렇게 1이라는 숫자는 묶인 거예요, 이렇게. 통일된 거예요, 이게. 그게 이렇게 나오면서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풀린 거죠. 풀렸으니까 풀이라고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풀린 거예요, 이렇게 쏙쏙. 근데 그걸 길게 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속에 음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음량.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바탕이고, 이렇게. 요거는
손잡이고 이제 그렇게 그렸는데, 뭘 갈라내는 거냐면은 속에 음과 양을 갖다가 내 속에 품고 내 속에서 음과 양을 갖다 잘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기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둑돌도 흰 돌하고 검은 돌, 검은 돌은 음이고 흰 돌은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 두 개로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모습은 전부 다 동그랗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바둑돌은 전부 다 둥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둥근 것은 하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늘을 갖다 손으로 잡아서 땅을 가리키는 네모 속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딱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직접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뜻을 모르고서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어떤 실증이라고 할까? 그걸 계가라 그래요. 계가. 집 갖자, 계산할 계자, 이제. 집을 갖다 계산한다. 계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집을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이제 그것이 바둑의 이제 원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바둑은 집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집을 차지하는 건데, 그 집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러려면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계자를 보면은 말씀 언변에 열십자가 들어가요. 이게 계산한다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한열자가 네 개예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갖다 넉사자로 하래요. 세 개면 석삼이고, 네 개면은 넉사고, 이제 요것도 글자입니다, 지금. 그 네 개의 입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입이라고 하는 거는 통로를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는 출구, 들어오는 거 입구, 합해서 출입구라고 하죠. 뭔가 들락날락하는 그 통로를 갖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네 개의 통로, 즉 사방으로 터진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힘이 없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통하는 통로가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말씀 원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죠. 불변하는 말씀. 그 말씀의 사방으로 막힘이 없이 드나들 적에 비로소 그걸 말씀다운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말한다고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열십하고 합한 게 이게 계산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간 거죠. 계산하는 걸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물건과 계산하고 그냥 어떤 그 장사수단으로 장사하는 데 써먹는 그런 단순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하늘의 뜻, 무형의 뜻이 땅에 있는 유형적인 물질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형과 유형이 서로 온전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이 조화, 중형 또는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거, 그게 원래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물건을 주고 팔고 이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계산을 가리킨 거죠, 이거는 지금요. 그 영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 그럼 그 마음을 숫자로 상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영이죠, 그냥. 다 텅텅 빈 거.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걸 영이라 하래요. 근데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은 현실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현실로 드러나야 돼요. 즉, 내 영이나 내 정신이나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나 어리나 정신이나 이런 것은 무형이잖아요. 그 무형이 위대한 거죠, 사실은. 정신이 올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고 가치가 있다고 해도 현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 0을 현실로 드러나게 한 상징적인 숫자가 뭐냐면은, 이게 한 번 드러나면 한 번 0이 드러났다 해서 쓴 게 십자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드러나면 20이고 세 번째 드러나면 30이고,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1에서 10까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음과 양이 구체적으로 얽혀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음과 양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해도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양하고 어머니는 음이 합하니까 나왔잖아요. 그걸 10이라 그래요,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0을 써먹는 거예요. 한 번 써먹으면 10이고, 두 번 써먹으면 20이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10을 갖다가, 이 열십자를 갖다가 내가 확고부동하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이죠. 그것이 그 모든 것의 기본이다. 그걸 일러준 문자가 이 열십자를 갖다가 내 몸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받쳐자입니다. 그럼 열십은 19의 중심이에요. 숫자가 19개가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19까지 가잖아요. 그럼 한가운데 숫자가 열십자예요. 자, 1에서 여기가 9개가 있어요. 1에서 9까지. 그럼 여기서는 11에서 19까지 또 9개가 있어야죠. 1에서 9까지 9개, 11에서 19까지 9개, 9개 합하면 18이고, 요거까지 합하면 19개잖아요. 그래서 19의 중심은 열십자예요. 그 왜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로를 만들었느냐면은 중심에 10을 집어넣으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9를 갖다 정면수,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상징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중심에다가 열십자를 머금어야 돼요. 10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일러준 게 바로 바둑판이에요. 그래서 열십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핵심이 뭐냐면은, 요게 둘이 만나면 뭐가 나오잖아요. 중심점이 나오잖아요. 요게 집이라 그래요. 한 집, 두 집 할 때 요걸 집이라 그래요. 그 집이 진짜 집이에요. 우리가 숙식하는 몸뚱이가 이제 쉬어가는 그런 집도 집이지만은, 그거는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이 쉬어가는 집이지. 진정한 집은 음과 양을 하나로 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디든지 통하게끔 하는 거.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디든지 통하는 10을 갖다 만드는 거. 문자하고 이거 참 더 연결되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도 공부해야 되고 숫자도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둑판은 그 어떤 도구보다도, 놀이기구보다도 이러한 이치를 갖다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자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화점이라 그래요. 꽃화자. 화점이 9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바둑판에 화점을 9개를 만들어서 배치를 시켰느냐, 이제. 그런 궁금증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9개 화점을 인체에다 비유를 한다면 9개 구멍이에요, 이게 바로. 구멍이라는 용어 자체가 9구가 멍하고 뚫린 거라, 이게. 9개 구멍은 멍하고 뚫린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인체 속에다가 조물주는 9개의 통로를 갖다 만들어 놓게 되었느냐, 이제. 그거는 숫자가 왜 1에서 9까지 움직이는 거는 1에서 9까지 9개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 바탕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9예요, 9.
구기 때문에 요게 요 9구자에 이제 부수가 세월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9구자를 한자에서 찾으면 부수를 세월자로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크게 삐쳤다. 여기 9구자예요. 그 새가 이렇게 크게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이게. 그 왜 그러냐면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본은 1에서 10까지 10개고 그 10개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중까지 간 게 9구자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제일 많이 날아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을을 부수로 삼고 삐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둑판도 그렇고 천부경도 그렇고 9구 80일 불을 갖다가 가로 세로로 그렇게 중용을 했느냐면은 막힘이 없어라 그 얘기예요. 1에서 9까지 새가 저 천공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듯이 막힘이 없이 너희들도 날아다녀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여임금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아들 단지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왜 이런 바둑판을 만들었냐면은 바둑판의 이치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대자유에 이르는, 이게 대자유 아닌가요? 해탈이죠. 해탈에 이르는 그 원리를 갖다가 그 속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바둑판을 두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19줄이고 화점에 왜 7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바둑판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십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또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건 그리진 않았지만은 이것까지 그려야 돼요. 원래는 이것까지. 여기도 1, 2, 3, 4, 5, 6, 7, 8 이게 여기에 10번째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하고 19. 여기도 19고 여기도 19예요. 이렇게 1, 2, 3, 4 했고 여기 10번째고 11, 12 했고 여기 19. 요 자리가 요 바둑판의 한 가운데를 천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으뜸이라고 해요. 그 근본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바둑판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1000원짜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만 제대로 알면은 천부경이 다 풀려요. 1000원점을 제대로 알면은. 바둑판을 81개의 받천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1000원점을 이루는 중심에 받천자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벌어진 거예요. 여기 핵입니다, 이게. 요 1000원점의 이치,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천부경 해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바둑판을 놓고서 해설하는 게 더 이해가 빨리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실상이 있잖아요. 모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형이 없이 그냥 이론적인 설명만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른 이해를 갖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바둑은 신선 노름이다. 신선이 드는 그 도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